최근 나사의 지원을 받은 아담 프랭크라는 과학자가 실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무려 암흑물질 현상의 배후에는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에도 케일럽 샤르프 등의 과학자들이 암흑 에너지나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에 외계인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의견은 맞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흑과 과학의 법칙. 강대한 힘을 가진 외계인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현상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 불분명한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SF 작가나 일반 기사를 쓰는 과학 기자들조차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미 제임스 진 등의 과학자에 의해 은하계가 존재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눈에 보이는 질량의 2배 이상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가설은 은하계 중심에서 먼 별이 중심에 가까운 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증명되었습니다. 즉, 무언가가 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무언가, 즉 암흑물질은 은하계를 포함한 여러 은하를 둘러싼 거대한 헤일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지만 은하 원반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흑물질은 방사선을 일체 내보내지 않으며 중력의 영향을 제외하고 일반 물질과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가까운 덩어리에 탐사기를 보내도 암흑물질은 관찰할 수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뒤에 발견됐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뱅설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이후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세기가 바뀐 1990년대의 일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떨어지기는커녕 반대로 올라갔던 것인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는 기원이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두 가지 현상의 배경에는 외계인의 존재가 있을까요? 하지만 보통 과학의 세계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회의석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만큼 상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나? 외계인이 방대한 양의 물질을 조종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엄청난 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계인의 가상 진화 정도는 1964년 소련 과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에 의해 고안된 스케일로 평가됩니다. 이 스케일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카르다쇼프 스케일에 의하면 타입 1 문명이란 그 문명이 발생한 행성의 에너지 리소스를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을 가리킵니다. 또한 타입 2는 자기 항성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3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말합니다. 이후 이 스케일은 확장되었는데요. 독일의 작가 헤르게 카우츠는 은하단의 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4, 우주의 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5, 여러 우주의 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6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영어 문헌에서는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른 추가 분류에 대해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류에서는 은하단을 생략하고 자신들의 우주의 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4,
몇 개의 우주의 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타입 5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우츠의 분류가 보다 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완전한 타입 1 문명조차 확실하게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암흑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은 적어도 큰 은하단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즉 카우츠의 분류에 따르면 타입 4 문명이 됩니다. 또한 전 우주를 근본부터 재구축한 암흑에너지의 창조자들은 신의 영역인 타입 5, 타입 6 문명까지 손이 닿은 존재입니다. 문명이 이 수준까지 발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문명이 제대로 된 타입 1 문명이 되는 건 금세기 끝 무렵일지도 모릅니다. 즉, 현대형 인류가 처음 출현한 이후 모성의 자원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략 20만 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태양을 제어해 타입 2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래학자의 추산에 의하면 앞으로 수천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은하계를 제어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이건 계산조차 어려운 문제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즉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고 인류가 우주 전체로 확산하는데 10억 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구와 전 태양계는 그 시점에서 45억 살입니다. 즉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항성과 행성이 탄생하고 그 행성 중 하나로 태어난 문명이 타입 5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략 55억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예시가 눈앞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과한 결론을 내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다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나 걸려? 자, 신에 가까운 문명이 출현하기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대략 이미지가 잡히셨나요? 여기서부터는 외계인이 신의 영역에 이르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우주 모델에서는 최초의 은하가 형성됐을 때 이미 암흑물질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28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10억 년 후의 일입니다. 그 무렵의 항성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한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는 가장 초기의 종족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때까지 문명의 출현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우주의 외계인은 암흑물질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암흑에너지인데요. 정설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에 의해 우주가 가속도적인 팽창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는 평범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50억 년 전 타입 5 문명의 외계인이 우주 팽창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면 이 외계인이 태어난 항성계의 항성은 지금으로부터 105억 년 전, 즉 빅뱅으로부터 33억 년 후에 탄생한 것이 됩니다. 이미 알려진 항성 중 이 연령의 대부분이 이른바 종족 2로 분류됩니다. 현존하는 항성 중 가장 오래되고 매우 어둡고 금속이 부족한 항성입니다. 다만 그 무렵에는 태양과 비슷한 중금속이 풍부하게 포함된 항성, 그러니까 종족 1 항성이 이미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종족 1의 항성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수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양을 닮은 항성이 전체의 0.01%밖에 되지 않더라도 우주 규모로 따지면 수십억 개는 존재할 것입니다. 큰 수의 법칙에 따라 그중 하나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곳에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암흑에너지가 문명에 의한 창작물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동영상의 서두에서 언급한 케일럽 샤르프에 의하면 외계인이 우주의 수명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저하되면 머지않아 팽창이 수축으로 돌아설 우려가 있는데요. 공간이 사정없이 축소되어 은하는 좁아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홍수 때 점점 지대가 삼켜지면서
안전지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윽고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면 수축은 더욱 가속되어 항성과 행성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이 원래의 특이점으로 수축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수십억 년이 걸릴 텐데요. 하지만 이런 외계인은 전자 두뇌화든 보다 완성된 육체로의 이행이든 이미 불사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이든 외계인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주의 종원을 수십억 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후에도 빅립이나 열죽음이라 불리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즉 이 초문명이 이 문제에도 해결법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외계인이 실제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암흑에너지는 무엇인지, 왜 50억 년 전에 출현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영상에서 소개한 설이 다른 설과 비교했을 때 믿기 힘든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우주 자체를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초월한 존재를 인간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의 장래 세균도 여러분의 일이나 인류 예지의 결정에 대해선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